자, 오늘 홍대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에는, 지하철 안에서 실제로 귀신을 목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본인과 본인 여자친구분, 이렇게 같이 목격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일지 여러분들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홍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지하철 안에서 어떤 이상한 여자? 귀신인지, 네네. 뭐, 그 사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귀신이 거의 확실하겠죠?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은 귀신이 아주 강하게 신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 네, 도대체 어떤 형체를 목격을 하셨길래 또 이런 사연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네. 길이십니다. 네. 렛츠 기릿 갑시다. 우선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정말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지금. 네네. 그리고 여태까지 살면서 귀신을 막 이렇게 보거나 하지도 않았었고, 심지어는 제가 가위를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돌비님 방송 보면 영감이 있는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많이.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닌 거죠. 예. 그런데 그런 제가 지금 살면서 그런 거를 처음 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고 그래서 굉장히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거와 지하철에 관련된 그 이야기 하나랑 한 개는 이제 제가 가끔씩 되게 상징적인 꿈들을 꾸는데 네. 그 꿈을 꾸고 나서 저한테 좀 찾아온 변화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홍대리님이 도대체 어떤 귀신을 목격을 했고 또 어떤 꿈을 또 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은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네. 제가 지금 나이가 35살인데 오, 예. 그때 당시 이제 24살 때 이제 겪은 거죠, 그거를. 네. 그때 이제 제가 06군번이거든요. 그래서 08년도 11월에 전역을 하고 09년도에 제가 이제 저기 서울의 서부 지역에 있는 한 전문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당시에. 네네. 그런데 이제 여름방학 때 편입을 좀 준비해야 하려고 영등포에 있는 Y로 시작하는 어학원이 있습니다. 그거 예, 유명한데,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공부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 일과가 어땠냐면요. 아침에 학교에 근로학생으로 출근을 해가지고 점심때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점심때 퇴근을 해서 그 어학원에 가서 당시 이제 같이 편입을 준비했던 제 여자친구랑 같이 수업을 듣고 그리고 4시에서 5시 사이에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였는데 당시 네네. 이제 여자친구는 구리시에 살고 있었고 예. 저는 목동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자친구를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저 남자친구가. 아이고,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종로선가역까지 간 다음에 여자친구는 이제 위로 보내고 저는 5호선을 타고 다시 이제 목동으로 오는 그게 이제 제 하루 일과였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 일이 일어난 게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여름에 네네. 그리고 지하철 아니었다는 건 사람이 좀 적지 않게 있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영등포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제 신길 쪽으로 가는 그때쯤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제가 이제 5호선인가요? 아니, 1호선입니다. 1호선? 네네. 네네. 1호선은 그 지상철이라서 햇빛이 많이 들어와요. 아, 그 맞아. 시간 예. 되면. 예. 그래서 밝습니다, 되게 안이. 당시에 이제 지하철에 좌석에 사람들이 다 앉아있지는 않았지만 뜨문뜨문 있었고, 네. 서 계신 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제가 앉아있었던 그 좌석이 약간 요새는 임신하신 분들, 아기 가지신 분들 배려하는 그 좌석 있잖아요. 아, 핑크 거기? 예. 그 당시에 근데 그게 없었거든요. 그죠. 예전에 거기가 제일 없었죠. 편해요, 사실은 음. 앉으면은. 음. 근데 제가 그 좌석에 앉아 있었고, 제 우측에 이제 여자친구가 앉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끝에, 좌석의 끝에 앉아 있었고, 옆에 의자 한 칸이 있고, 그 옆에 이제 보면 그 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의자 한 칸 사이마다. 네, 그렇죠. 예, 그 옆쪽에 있는 그 문 앞에 아주머니가 한 분 서 계시는데, 예. 아까 띄워주신 그 이미지랑 살짝 비슷해요. 근데 약간 더 나이 드신 분? 40대 중반에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평범했어요. 그냥 청바지 같은 거 입으셨고 나풀거리는 블라우스 위에 입으셨었고 네. 갈색 색깔의 그 파마한 머리였어요. 조금 그때 생각하면 그 약간 되게 뭐죠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그때 예. 충격을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왜 그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이상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네. 근데 왜 저러지라고 제가 왜 저 사람 이상한 것 같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보통 지하철에서 사람이 서 계시면은 봉을 잡고 서 계시던가 아니면 위에 있는 그 손잡이를 잡고 서 계시던가 아니면 어딘가에 이렇게 약간 기대거나. 기대가지고 서 계시거든요. 근데 그 아주머니는 지하철 한가운데를 막고 저희 쪽 복도를 바라보고 서 계셨어요. 오, 무서워라. 예. 그게 이상하잖아요. 지하철 중간에서 그렇게 서 있는 게 사람들 다니는 길이잖아요. 그 길이. 예, 예. 근데 거기를 막고 계시더라고요. 뚱한 표정으로.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저러고 서 있는 것도 이상하고 저 아줌마도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자친구를 제이라고 할게요. 네.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제가 말을 했어요. 제이야, 저 아주머니 봐봐. 약간 이상한 것 같아. 지하철 한가운데 서서 바깥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복도 보고 있다? 그랬거든요, 제가. 네. 근데 여자친구가 저보고 정말 오빠? 그러더니 그 아주머니를 봤어요, 네. 여자친구가. 예.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오빠 그냥 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저보고. 예. 그래서 제가 그 아주머니 왜? 이러고 아주머니를 봤는데 일단 거기서 처음 놀랐어요. 이 아주머니가 저를 엄청나게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저한테 엄청난 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이 모양이 아니면 소리가 들려요? 소리는 안 들려요. 예. 왜냐면 약간 거리가 그 의자 한 칸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소리는 안 들리는데 그 표정이 어땠냐면 아침 드라마에서 못된 시어머니가 만만치 않은 며느리랑 싸우는 그런 아주 앙칼진 표정 있잖아요. 오, 예. 눈을 번뜩이면서 입도 그냥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뭐죠? 욕은 발음이 세기 때문에 입 모양 보면은 금방 저 사람이 무슨 욕을 하는지 알거든요, 사실. 입 모양 그쵸, 보고. 그쵸. 예. 근데 그 욕을 하는 것도 엄청 감정을 실어가지고 되게 표독스럽게 막 그렇게 저한테 욕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오, 예. 지하철 아마 한 정거장 정도 지나갔어요, 그때 이미. 근데 계속 그러시고 계신 거예요, 그때. 예. 그래서 저거 보고 저도 이제 그때 군대를 갔다 온 2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당시에 화가 나잖아요. 나야 되는 그럼요. 거잖아요, 화가. 근데 무서웠어요, 첫 번째로. 섬찟하고 예, 예. 저 사람 왜 저러지? 미친 사람인가? 왜 나한테 욕을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여자친구한테 제이야, 저 아줌마 지금 나한테 욕하고 있어. 그랬더니 여자친구 또 그러더라고요. 오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내릴 때 다음에 그냥 내리자. 그냥 신경 쓰지 마.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자친구가. 예, 예. 그래서 제가 참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제 옆에 여자친구도 있고 화가 나잖아요. 네. 남자니까. 그래서 이 아줌마한테 따져야 하나 하고 아줌마를 봤는데 제가 그때 그 아주머니를 보고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왜요? 이게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예. 일단은 눈 자위가 다 까맸어요. 그리고 예. 이빨도 까맣고 잇몸도 까맣고 혀도 까맣거든요. 근데 그 모습으로 저한테 계속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싫었던 거는 예. 사람이 입이 약간 수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욕을 할 때마다 그 혓바닥이나 잇몸이나 이게 약간 이렇게 빛이 떨어지니까 그 윤곽이 보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너무 징그럽고 무서웠어요, 그게. 아니, 그러면 그래서 첫 번째는 네. 그렇게 안 보였고 나중에 그렇게 그렇죠. 보인 건가요? 예, 2번을 봤는데 첫 번째 봤을 때는 아주머니가 그냥 그 욕을 하시다가 제가 잠깐 돌아보고 다시 보니까 아주머니가 그런 모습으로 저한테 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예. 사람들이 귀신 보면 경직된다고 하잖아요. 그쵸. 저도 그래서 그걸 보고 경직이 돼가지고 몇 초간 계속 봤어요, 그거. 예, 예.
그러다가 너무 무서워서 고개를 숙였죠. 왜 일단 지하철이고 사람이 많으니까 도망갈 때도 많고요. 그래서 숙이고 있다가 어느덧 이제 지하철 다음 정거장 도착했다는 안내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 사람 갔나 이러고 이제 고개를 들어 옆을 봤어요. 근데 아주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방금까지 지하철 한가운데를 막고 그런 되게 흉측한 모습으로 저한테 욕을 하시던 분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 사이에 섞여가지고 내려버리시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이거를 좀 그거 보고 와, 내가 뭘 잘못 봤나?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네. 나중에 이제 이게 제 친구들한테 가끔씩 이 무서운 얘기가 나오면 제가 이 얘기를 가끔씩 해줘요, 친구들한테. 예. 그럼 친구들이 그래요. 야, 네가 잘못 본 거겠지, 홍대리야. 뭐 그런 게 어딨냐? 이러고 장난을 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그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아마. 11년 전 기억인데 제가 되게 뚜렷하게 기억하거든요. 그날, 그 전날 뭘 했고, 막 이런 것들을. 그러게요. 예. 이게 제가 그날 집에 돌아와가지고 충격을 너무 먹어서 그날 제가 봤었던 거랑 비슷한 사진을 막 찾아봤었어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컴퓨터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구글에다가 그 일본 전통 화장법이라고 해서 검은 이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봤었던 사진이 그 모습이랑 거의 유사한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 제가 살짝 그 위쪽 눈만 가리고 잠깐 띄워드릴게요. 잠깐만요. 왜냐면 시청자분들도 그냥 보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요 사진인데 이런 식의 느낌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빨이 예. 까맣네요, 진짜 입이. 예, 그런 모습으로 눈자위까지 까매서 피부도 하얘졌어요, 그거. 그래서 이렇게? 엄청 예, 그랬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빨이 이럴 수가 없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화장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쵸. 그리고 처음 봤을 때는 분명히 욕은 하고 계셨지만 멀쩡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여자친구분은 그러면 왜 보지 말라고 했고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같이? 네. 그 두 번째 모습을 사실 여자친구가 본 거는 확실치가 않아요. 왜냐면 여자친구가 그 욕을 할 때부터 이미 얘는 충격을 먹어가지고 예, 예. 그거를 좀 외면하려고 했었거든요, 그 아주머니를. 근데 그 두 번째 모습은 제가 나중에 여자친구한테 그 아줌마 그랬어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못 본 것 같아, 이 친구 확실하게. 아, 저는 봤죠. 저는 여자친구분이 영환인 줄 알았어요. 아니구나, 그거는. 뭐 이거는 그냥 제 추측인데 사실 그 친구가 목사님 따님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 친구 영향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냥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 둘이서 자기를 욕하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이상하다고 수군거리니까 네네. 욕을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귀신이 화가 나서 그 귀신의 빙의가 세게 돼 있는 사람의 귀신이 화가 나서 네. 그렇게 저한테 저주의 말을 퍼붓고 욕을 하다가 그렇게 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솔직하게 이게 말이 이렇지. 지하철에서 이런 귀신 목격하면 진짜 네. 달릴 땐 도망갈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그죠? 그렇죠. 얼어요, 보면은. 와. 그리고 제가 지금도 35살이지만 한평생 제가 그런 걸 본 적, 군대에서도 본 적이 없는데 네. 그 환한 대낮에 사람들 많은 곳에서 그런 걸 본다는 게 좀 정말 이상하죠, 사실은. 그러게요. 와.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는 네. 지하철에서 만난 정말 소름 돋았던 귀신이었고,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일까요? 두 번째는 이제 꿈에 대한 얘기인데 예.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예지몽의 일종인 것 같아요. 제가 막 예지몽을 막 꾸는 건 아닌데 네네네. 그 옛날부터 어른들이 이제 조상님 나오는 꿈, 돌아가신 조상님 나오는 꿈, 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말을 하는 꿈은 예사 꿈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꿨던 꿈이 그 두 가지 다 있었고 예. 확실히 그 꿈을 꾸고 나서 어떤 특정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랑 관계돼 갖고 좀 굉장히 좋은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오? 이야기를 그냥 하려고 합니다. 숫자? 그러면 예. 로
또? 그건 아, 아닌 거죠? 로또까지는 아니고요. 아, 예. 아쉽다. 예. 그러면 그 이야기를 갑시다. 지금. 네, 바로 네, 갈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가족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네. 외가 쪽이랑 관련돼 있는 꿈이었는데, 저희 외가가 14남매세요. 저희 어이구야. 어머니가. 예. 근데 어머니가 이제 막내셨고, 그 위에 이제 그 막내 삼촌, 저희 외삼촌이 한 분 계셨는데, 아무래도 위아래로 연령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저희 외삼촌이랑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돈독하셨어요. 저 어렸을 때. 네네. 그런데 이제 삼촌이 2010년 정도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꿈을 꾼 건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꿈 내용이 어땠냐면은 제가 꿈이 시작되는 게 웬 강원도의 산사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 외갓집이 강원도거든요. 네네. 강원도의 산사에 이제 대웅전 앞에 제가 있는 거예요. 큰 절에. 이 오. 대웅전이라고 하는 곳은 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이에요. 제일 크잖아요. 예. 그 안에 이제 불상 있고. 불상이 이제 모셔져 음.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대웅전 앞에 서 있었고, 시간은 새벽 한 5시, 6시 여름. 약간 어슴푸레하게 푸른 기운이 있고, 안개가 좀 많이 껴있고, 되게 신선한 느낌이었어요, 꿈속에서. 그래서 왠지 건물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물을 들어갔죠, 대웅전 안으로. 네네. 건물 안에 들어가니까, 겉에서도 작지 않은 규모의 건물이었는데, 들어가니까 정말 너무 거대하더라고요, 그 안쪽이. 네네. 근데 그 뒤에는 이제 부처님, 황금으로 만든 부처님 불상이 모셔져 있었는데,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정자자세로 앉아 계신 부처님 불상이 가슴밖에 안 보여요, 위를 봐도. 오. 너무 크다 보니까 꿈속에서.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있었는데, 그 큰 건물의 제일 왼쪽 구석에 저희 돌아가신 외삼촌이 서 계셨고, 그 옆에는 제가 처음 보는 진짜 새하얗고 깨끗한 피부를 가졌는데 약간 여우 눈을 하고 계신 여자분이 네네. 서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뭐지? 하고 있는데 저희 삼촌이 그 특유의 미소가 있으세요. 옛날부터. 예. 그러니까 약간 눈은 아련하고 되게 착하셨거든요. 삼촌이 젊으셨을 때. 바보같이 어.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아, 눈이 바보같이 찾겠다고요? 아니요. 성정이요. 돌아가신 삼촌이 성정이 예전부터 되게 굉장히 착하셨어요. 굳은 일도 그냥 혼자 다 하시고. 예. 그랬는데 이제 그 특유의 미소가 그 눈은 약간 아련하게 슬픈데 그 입은 이렇게 살짝 미소 짓는 게 있으세요. 근데 그런 미소를 저 항상 그 보고 많이 자랐으니까 네네. 그 미소를 저한테 지으시면서 불상을 향해서 절을 하라고 이거 손바닥으로 가리키시더라고요. 오, 예. 삼촌이 이제 가리키셔갖고 이제 제가 절을 했죠. 네. 첫 번째 하고 이제 일어나고 2배 하고 일어나고 이제 3배를 딱 했는데 예. 3배를 했을 때 엎드려서 갑자기 눈이 푹 뜨이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절을 해서 엎드린 상태로 눈을 떴더니 방금 전까지 없던 엄청나게 많은 돈이 지폐가 제 예? 손이랑 마룻바닥 사이에 뿌려져 있는 거예요, 돈이. 어이구야, 이거 보통 꿈이 아니구나.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왜 돈이 여기 있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방금 전까지 없었으니까요. 꿈이라고 해도. 근데 그건 제 돈이 아니잖아요. 여긴 제 건물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건 제 게 아니니까, 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손을 그냥 툭툭 털고 왜 돈이 떨어졌지? 이상하네 하고 그냥 일어났어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제 삼촌 옆에 있던 그 여자분이 가뜩이나 여우 눈이 때 엄청 소름 끼치게 활짝 웃으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신이 네 행동 하나하나에 크게 기뻐하고 있다. 네 발걸음 하나하나에 크게 기뻐하고 있다. 네 발을 보아라. 밝게 빛나고 있지 않느냐.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와우, 신이? 예. 그래서 제가 뭔 소리야? 그러면서 제 발을 봤는데 발이 저 불 하나 그 기독교 쪽 성화 보면은 그 성인들 뒤에 이제 이렇게 빛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은은하게. 예. 그렇게 제 발이 약간 은은하게 빛이 이렇게 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제 손에는 보니까 5만이라고 써있는 상품권 같은 게 쥐어져 있었어요. 이 꿈을 꾸고 이제 깬 거죠, 저는. 근데
꿈 내용이 워낙 이상하니까 네. 이게 뭐지라고 했는데 그 해에 저한테 두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이 꿈을 꾸고 오, 네. 이제 그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직장인이 사실은 1년에 이제 연봉 인상이라고 하는 게 크지가 않거든요. 아, 그쵸. 예. 예, 5%. 5%만 돼도 사실 굉장히 많은데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거의 연봉의 4분의 1 정도가 많이 올라가지고 딱 그 앞자리가 5로 시작된 연봉을 일단 받게 됐고요. 5천? 5억? 예. 아니야, 5억은 아니죠. 예. 그 두 번째는 회사 생활하고는 별개로 5로 시작하는 적지 않은 돈이 저한테 생겼어요. 이상하게 5와 관련된 그런 네, 일들이 벌어지네요, 계속. 네. 그리고 그 후로 약간 불안정해졌던 게 많이 안정되는 느낌? 삶이? 그런 게 있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꿈을 잊고 있다가 사실 이제 작년 말에 이제 또 다시 네네.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게 제가 1년에 한 번씩 점을 봐요. 예. 왜냐면 저는 신이 있다고 믿고 귀신도 있다고 믿고 사람이 운명이 있다고 믿는데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이나 앞으로 저한테 어떠한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미리 점쳐보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점을 봐요. 근데 이제 예. 그 친구들한테 추천받은 남자 무당분한테 봤어요, 점을. 남자 그래서 뭐 무당분. 사실 예, 남자 무당분이요. 근데 저같이 이제 매년 점 보시는 분들은 거의 비슷한 얘기 하시거든요. 어딜 가든지. 네. 사주 해석하면 비슷하게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분은 그 사주로 보신 건 아니고요. 예. 그랬는데 이제 늘 하시던 얘기 막 다른 사람들도 하시던 얘기 하고 하시다가 갑자기 대뜸 저한테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예. 홍 대리님, 외가 쪽에 받을 게 많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보고. 받을 게 많다. 그래서 제가 네, 받을 게 많다고요? 했죠. 그랬더니 저희 외갓집 약간 그러니까 부잣집이 아니라서 유산을 받거나 할 게 없는데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아니요. 그 이상하게 외가가 홍 대리님을 굉장히 이뻐하고 있고 홍 대리님이 하는 일을 많이 도와주려고 해요. 그리고 5년 동안 도와주기로 했어요. 우와.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오, 그때 예. 그때 꿨던 꿈이 또 이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전 트리플 오네. 연봉 5, 그리고 이제 급여죠? 급여도 뭐 5, 네, 그리고 5년 동안 도와준다. 네. 이야, 그 5년 지났나요? 아직 안 지났죠. 몇 년 남았어요? 한 2년 정도? 3년에서 2년 정도? 아, 진짜요? 네.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3년 정도 남으셨구나, 아직. 네. 이야, 되게 신기하다. 그 뒤로는 어떤 아직 좋은 일이나 이런 건 일어나진 않으셨나요? 근데 그냥 제가 이제 바라고 있는 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먹고 사는 게 이제 풍족해지면 만족하는 거죠. 근데 점점 더 이제 노력도 하고 있고 그리고 잘 하려고 노력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제 좋은 성과도 간간히 보이고 있는데 이건 사실 뭐 모든 사람 다 그런 거니까 뭐 그 꿈 때문인가 막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어요. 예. 잠깐만. 지금 시청자분들이 네. 돌비님이 구독자 5만 되니까 이분이 나타났다. 라고 하는데, 그러네요. 이거 뭐야, 그러네요. 이거 진짜? 소름 돋 신기하죠. 괜히 신기하네, 이거. 괜히, 괜히 오해 집착하게 되네요, 이게. 좀 예. 재밌는 얘기를 더 들려드려야 되는데 아니에요, 홍 짧은 대리님.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서 뭔가 예. 제가 좋은 기운을 받은 것 같습니다, 느낌이. 뭔가 지금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있어요. 네, 잘 되셨으면 벅차오릅니다.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근데 오늘 첫 번째 이야기도 너무 소름 돋았고, 두 번째 이야기는 네. 꿈 이야기지만, 이게 현실과 또 이어지는 그런 네네. 느낌이었어요, 되게. 네네. 와, 감사합니다, 홍대리님.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 들려주셨고,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야기 잘해주셔서, 진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항상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라고, 남은 3년 엄청난 또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와,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 꿈을 꾸고 나니까 이제 오에 관련된 거 이제 뭔가 행운들이 찾아온 건데 또 하필 또 제 방송에 오셨고 참여하셨을 때가 딱 그때고 좀 신기하네요. 그리고 첫 번째 이 지금 지하철 귀신 봤을 때 얼마나 진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빨도 까매, 눈알도 까매. 참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귀신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빨이 까맣다, 눈이 까맣다 이거는 상상이 잘 안 가요. 공포 영화나 이런 데서나 봤지. 근데 그거를 낮에 실제로 본다고 하면 정말 소름 돋을 것 같아요. 아마 지하철을 다시는 못 타지 않았을까 또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들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